안녕하세요. UVA 성형외과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엘레간 유방 보형물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FDA에서 엘레간 보형물의 리콜 사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림프종의 걱정, 염려로 인해서 많이 오셔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에서 유방 보형물의 파열 그리고 유방 보형물 병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엘레간 보형물의 파열율과 그 파열됐을 때 증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레간 라운드 보형물은 2006년에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술 후 7년 후 통계에서는 약 9%에서 보형물의 파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집단을 10년 정도 추적 관찰하였을 때 가슴 성형에서는 파열률이 9.3%, 그리고 가슴 재수술에서는 5.4%, 그리고 유방 재건에서는 35.4% 정도에서 파열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9.3%, 재수술에서는 5.4%에서 파열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방울 보형물은요, 조금 더 파열률이 높은데요. 알레간 물방울 보형물은 2012년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미국 FDA에서 사용정 승인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그 데이터를 발표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약 5%에서 파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을 10년 정도 더 추적하였더니 가슴 성형을 한 그룹에서는 파열률이 17.7%, 가슴 재수술에서는 14.7%, 유방 재건에서는 12.4%, 유방 재건 재수술에서는 19.6% 파열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났더니 17.7%, 재수술에서는 14.4%, 그래서 15에서 20% 정도의 굉장히 높은 파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브랜드와의 그 파열률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멘토 보형물인데 멘토 라운드 보형물은 6년 정도 지났을 때 가슴 성형에서는 1.1%, 가슴 재수술에서는 11.6%, 그리고 유방 재건에서는 3.8%의 파열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멘토 물방울 보형물은 첫 수술에서는 가슴 성형에서는 2.1%, 재수술에서는 2.9%, 그리고 유방 재건에서는 1.5%. 그리고 그러면 알레간 보형물과 비교를 해봐도 9.3%, 1.1%, 같은 물방울을 비교해보면 17.7%, 2.1%, 재수술에서는 5.4, 11.6, 그리고 14.7, 2.9%.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에서 9배 정도의 파열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간 보형물이 월등하게 높은 파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이 파열되었을 때 증상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촉감이 부드러워요. 물렁해졌어요 라고 환자분들이 느끼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방 돌출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평평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엔 증상이 없지만 파열된 보형물을 그대로 방치, 그래서 2, 3년 이상 방치해두면 이 파열된 보형물에서 나온 실리콘 분자가 피막에 서서히 흡착이 되고 그러면 그 피막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구형구축이 발생하게 되고 촉감이 더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보시면 이 보형물에 이 쉘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끊어져 있고요. 이 쉘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리콘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 피막 강외 파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형물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열된 상태에서 이 피막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막이 찢어지면서 찢어진 피막 바깥쪽으로 실리콘 젤이 빠져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막 강외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모양이 변형이 오거나 이제 보형물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볼록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몽울이 만져지거나 이런 부위에서 몽울이 만져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실리콘 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서 겨드랑이 림프절염 등이 올 수가 있고 이런 피부 색깔의 변화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염인 경우에는요, 피막 강외 파열이 발생하여 실리콘 분자가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겨드랑이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이 흡착이 되고 그러면 그 겨드랑이 림프절에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의 멍울이나 통증, 열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이 겨드랑이 림프절인데 많이 부어 있고 염증 소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염증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보면 전혀 가슴은 파열된 증상이 없는데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에 실리콘 분자가 흡착이 되어서 림프절이 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실리콘 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림프절 등이 이렇게 커진 림프절 등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파열, 피막 강외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열된 보형물과 피막은 모두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막 강외 파열은 퍼져나간 실리콘 분자에 의해서 유가종과 실리콘 유선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 피막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조직까지도 모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여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술을 줄일 수가 있고 제거 범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 후 2년마다 반드시 검사를 하여서 파열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